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번 주 다시 일자리 논의를 재개합니다.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광주 도심공원 10곳 가운데 4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범죄 예방과 감시에 취약합니다. 수능이 끝나자 경찰이 광주 광산구와 남구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3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번 주 다시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오늘부터 협상을 계속한다며 시한은 빠를수록 좋겠지만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보겠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협상 촉진 차원에서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움직였지만 현재로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합의하거나 무산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현대차의 투자 난항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선 6기 시절 타당성 조사와 수지 분석,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협약을 추진하면서 6월 협약이 무산됐고 민선 7기 들어서도 8월 마무리, 10월 말 골든타임, 11월 15일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 역시 노동계와의 상생 협의도 없이 조건이 괜찮다는 판단에 투자자 간 협약을 밀어붙였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발을 빼려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광주시 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합의문에 대해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판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광주시의 협상력과 현대차의 통큰 결단만이 막판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이 결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며 2단계 구간도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론화 논란으로 지난 8월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입니다. 광주시는 용역과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해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6월 1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개발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23개 관계기관장들은 오늘 한전 KDN에서 모임을 갖고 나주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시즌2 사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3조 9천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 사업과 인재 육성 등 40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지난 주말보다는 포근하겠는데요. 그래도 최저 기온은 4도를 보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의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아직도 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하시고요. 감기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농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6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수는 1도가량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14도, 담양은 15도가
1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목포는 6.9도, 해남은 0.7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4도, 순천과 광양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공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이른바 담배 훈계가 이어졌고 고등학생이 먼저 어른을 손으로 밀칩니다. 급기야 주먹 다짐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지난 4일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CCTV가 있었기에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공원 10곳 중 4곳은 아직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른 학부모가 초등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CCTV가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탓에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뭐라 비하하는 것은 나타나도 얘를 직접적으로 가갖고 하고 하는 것은 안 보여. 광주시 공원의 CCTV 설치율은 서울을 포함한 8개 대도시 중 세종과 울산에 이어 3번째로 낮습니다. 재난재해용 시민 안전용 CCTV를 내년부터 4개년 동안 적극적으로 설치돼서 시민 안전에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의 공원 등 유원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폭력 170여 건을 포함해 3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수능이 끝나자 경찰이 광주 광산구와 남구의 고교에서 일어난 성 비위 사건의 고3 피해 여학생들 조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능 이후로 조사를 미뤘던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 16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피해 진술을 한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가해교사 19명이 재판에 넘겨진 모 여고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지원 IC에서 서창 IC 구간의 오래된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보수공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1개 차로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개 차로로 운영 중인 지원 IC의 램프 구간과 효덕 IC 램프 구간, 그리고 서창 IC 램프 구간은 불가피하게 야간에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작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일 경우에 시행했던 비상 저감 조치를 나쁨 수준인 50 마이크로그램 수준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면 노후 경유차 배출 검정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합니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상황을 알리고 야외 활동 자제 등을 홍보하며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시간 조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이 초선 의원인 광주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았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주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해주시지요. 먼저 두 가지로 좀 평가를 한다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감사라는 게 재정감사, 사업감사, 그리고 정책감사로 나눠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감사 조금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인 감사라든가 그 정책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광주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보통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호통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게 제도 개선을 이어지 않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광주시의회에 총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내실 있게 평가가 된 상임위원회 어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가 나름대로 그 감사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로 네. 놓고 보면 좀 내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개별 의원님들의 활약으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복지위원회가 복지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좀 비리가 의심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처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사무처장의 인선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자와 운영자가 동일이 아닌 문제, 그리고 내부의 성비위 문제, 그리고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간 관계상 이것들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단에 속해 있는 빛골 노인 복지재단이라든가 혈육 노인타운 그리고 시립장애인 복지관 등을 전혀 다루지 못했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깊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일인가 이렇게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국회로 말하면 국정조사권이거든요. 네. 어떤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국정조사가 발동한 것처럼 행정조사권도 이제 의원들의 그 전체 제적의원들의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돼요. 근데 아직 환경복지위원회에서만 결의가 된 상태고 5명의 의원이 그리고 이제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가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의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사규정 문제뿐만 아니라 매점 운영 문제, 그다음에 갑질 문제, 성비 문제가 전혀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재단에 속해 있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권을 발동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번 감사 질의 중에서 뒷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그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중단이 됐잖아요. 이게 중단됐던 게 뭐냐면 감사를 받아야 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내년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사퇴를 해버리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돼가지고 사직을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네. 다만 내년 2월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감사에 준하는 업무를 받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 같고요. 다만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정기 의원이 네. 당시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진행된 과정에서 도시철도 공사에서 그 프랑카드를 광주시내 곳곳에 붙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약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헬스를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그게 뭐 문제가 된다면 직원들에게 각출해서 내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김정기 의원이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속기록에 정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사실 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질타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의에 대한 그 집행부의 모습들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모들의 고민이 큽니다. 자치단체마다 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공공성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어린이집.
최근 이곳은 참여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직접 아이들의 수업을 볼 수 있고 주기적인 학부모 모임을 통해 건의사항도 운영에 반영합니다.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올해 10곳이 지정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와서 볼 수 있냐 했을 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시라고 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놓여가지고. 또 다른 어린이집, 사립으로 운영됐던 이 어린이집은 올해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도 11호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건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됐습니다. 광양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13.9%, 19곳으로 도내 평균 9.4%보다 높습니다. 부모가 신뢰하고 공공성 보육 강화를 위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는 보육 행정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4다리의 화상을 입은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 사동의 한 건물 안에 4다리의 심한 화상을 입은 개를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해 누가 학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 85살 A씨가 5일 전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돌아와 치료를 해주고 있었다는 말을 토대로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자치단체장이 취업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한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취업 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지난주 목요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장은 후원금은 공식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당선된 이후 후원자가 찾아와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16년 동안 지속돼온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소식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남겨졌을지 자세한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16년을 끌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론화를 한 결과 찬성이 78%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다시 건설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재개됐는데요. 당연한 결과네. 야, 네 소원 이뤄지고 있나 본데? 나이스, 지하철!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듯 대부분 댓글은 2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용봉, 우남, 시내랑 파줘라. 대학교는 편하게 가게. 광천, 야구장은 안 가는 지하철.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노선에 대해 불만족과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죠.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최근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 더욱 관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곡동이라는데 실화인가 싶다. 우리 집 바로 앞이네. 나 학원 갈 때 봤어. 뒤집어진 거. 시민들은 익숙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깜짝 놀랐는데요. 오메, 뭔 난리여. 진짜 음주운전 하지 말자.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죄명 잡아야 돼. 음주운전에 대한 누리꾼들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AI 때문에 닭과 오리 농가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3월 인터넷 기반 CCTV를 닭 오리 농가에 도입했습니다. 충북 MBC 김대용 기자입니다. 4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과 오리가 AI로 매몰됐던 지난 2016년 겨울. 농장 출입 차량에는 GPS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방역은 결국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농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들어서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큰 농장 미등록 차량 17가 빌 진입.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310억 원이 투입돼 올해 처음 도입된 이른바 스마트 농장입니다. CCTV가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AI가 발생하면 방역대 주변 농장과 차량에 긴급 문자를 발송합니다. 농장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 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드나든 사람과 차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빠른 역학조사가 가능합니다. 폐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사전에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정밀 검사를 바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이 적용돼 축산의 온도와 습도 등은 물론 닭의 상태와 모이량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농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정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발전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AI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최근 CJ 대한통운에서 잇따라 발생한 택배 관련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대전 물류센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대리점과 기사는 물론 추수철 대목을 맞은 농가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충북 MBC 최희원 기자입니다. 앞둔 절임 배추 상자가 작업장 한편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김장철 주문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농민들은 정작 배송이 걱정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 상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을 아예 받지 않으면서 제때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회사를 이용하려면 상자당 2, 3천 원씩 택배비 웃돈까지 붙는 상황. 사전 계약된 물량을 제때 배송하지 못해 일부 농민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입니다. 신선식품인 만큼 배송이 늦어지는 대로 소비자 불만도 큽니다. 우리 농가들은, 절임 배추 농가들은 지금 어느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택배를 간다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보름 넘게 이어지는 물류 대란에 당장 눈앞이 캄캄한 건 일선의 CJ 택배 기사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노동자들의 수익은 이미 반토막 난 데다 기존 거래처마저 발길을 끊을까 시름이 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작업 중지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오던 게 어쩔 때는 뭐 100개 올 때도 있고 이 사고가 나기 전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급감했죠.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안전조치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는 CJ 대한통운은 한 달은 더 지나야 물류센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눈 감은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애꿎은 피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희원입니다. 대학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대 전 이사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도 김강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70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부인인 60살 김모 씨와 조선 이공대 전 총장 62살 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 조카를 조선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씨 부인인 김 씨와 최 전 총장은 조선 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하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파출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감은 순천의 한 파출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에게 성비위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부하 직원이 여경을 1년 넘게 성희롱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교육공동체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교육정책과 학교 공간 활용 논의, 학생 정신건강 특강과 명사초청 인문학 강의 등이 마련돼 있는데 마지막 날엔 수시 80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의제로 한 원탁 토론이 열립니다.